네, 앞에서 한번 보았던 이 General Frequency Response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이제 FT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어느 부분에 해당되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상당히 높은 프리퀀시, 거의 다루지도 않을 상당히 높은 프리퀀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FT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저희가 했던 흐름들을 보시면 그냥 아무 설명 없이 항상 개인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은 미드밴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뭐 바이패스 커패시턴스, 커플링 커패시턴스 얘네들은 다 숏서킷으로 이 대체해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어떤 인터널 페러스릭 커패시턴스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던 그때를 저게 미드밴드 프리퀀시 대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개인이 그냥 플랫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특정 그냥 프리퀀시에 대한 얘기도 거의 없이 그냥 개인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떤 영역에서 이제 개인이 이렇게 일정한 이런 프리퀀시 대역이 나타날 거고 저희는 그것을 이제 미드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짚어봤던 것이 그러면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라는 것을 다뤘습니다. 이게 이번 단원 주파수 응답 특성에 대한 얘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다뤘던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커플링 커패시턴스들의 영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낮은 프리퀀시에서는 얘네들을 완전하게 숄트라고 해석할 수 없고 이제 주파수가 점점 낮아지면서 그 커패시턴스들이 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 순 기능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 개인이 폴오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룬 후에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로 넘어가면서 지금 디바이스의 뭔가 인트린직한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FT라는 것을 다뤘고요. FT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저희가 주로 했던 얘기는 저희는 그럼 이런 영역에서 주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미드밴드 프리퀀시 대역에서의 게인을 기준으로 3dB가 떨어지는 이 FL이라는 프리퀀시, 미드밴드의 로어 리밋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미드밴드의 이 하이어 리밋, 이것을 이제 FH라고 했을 때 FH와 FL의 차, 얘를 저희가 이제 밴드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밴드위스와 여기서 이 게인 값의 곱인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을 저희는 이제 중요한 지표로서 이제 생각을 해주게 돼요. 밴드위스 높은 것도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이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밴드위스를 높이는 것, 그 다음에 게인을 높이는 것을 보통 추구한다고 했을 때 얘네 둘 간에 약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서 이 두 개의 곱을 놓은 이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을 저희가 중요한 성능 지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주로 여기입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지금까지는 로우 프리퀀시 영역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 바이패스 커패시턴스, 뭐 디커플링 커패시터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디스크릿 컴포넌트를 가지고 뭐 보드상에서 서킷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그런 바이패스 커패시턴스가 많이 필요하다,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인터그레이트 서킷 IC로 가면서 이런 바이패스 커패시터 안 쓴다는 얘기를 뭐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사실 다이렉트 커플드, 이제 DC 커플드라고 얘기하는데 DC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게 되고 그러면 아예 이 부분이 사라지고 여기가 그냥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그림을 여기 다시 그려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 영역에서의 게인 리덕션이 이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하이 프리퀀시 영역에서는 저희가 일부러 넣은 커패시턴스가 아니라 디바이스에 있는 어떤 인트린직한 페러스릭 커패시턴스에서 나타나는 영향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킷들을 여러 개를 붙여 나간다고 하면은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서킷의 로딩의 역할을, 부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파수 응답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하이 프리퀀시에서 개인이 롤 오프하는 현상들은 폴 오프하는 현상들은 나타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주요하게
간주하고 중요하게 간주하고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모스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주파수 응답 특성에 대한 이 분석입니다. 이 앞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로를 일단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 AC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조금 차치하고, 그러니까 그 IC에서 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얘기는 조금 차치하고, 일단 이 서킷 그대로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따져주는 영역은 미드밴드 프리퀀시에서 하이 프리퀀시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 언저리,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런 커패시턴스는 이제 안 보이는 걸로, 숄트인 걸로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파수 응답 특성을 구하기 위해서 스몰 시그널 이퀴버런스 서킷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스 모델은 이제 뭐로 치환이 될까요? 여기 이제 CGS가 있고 CGD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페럭세틱 커패시턴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모델을 이용해서 이 회로를 분석을 합니다. 그게 이 그림이에요. 앞에 그림과 1대1로 뭐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숄트 했으니까 이 게이트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요게 다죠. V시그, R시그, RG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V시그가 있고 R시그가 있고 RG가 있고요. 이 컴포넌트가 인풋 쪽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스 쪽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숄트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저희가 스몰 시그널 어널시스 할 때는 오픈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스는 그냥 그라운드로 연결된 것을 보고 계십니다. 드레인 사이드 보시죠. 드레인 사이드는 여기 숄트이고, 그러면은 드레인에서 VDD, 근데 VDD는 AC적으로는 마찬가지로 그라운드가 될 거고요. RD와 RL이 드레인 쪽에서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다. 드레인 쪽에서 RD와 RL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스 모델은 치환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여기 이제 CGS 이런 것들 다뤄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R0 이런 것도 넣어야 되죠. 그래서 CGS, CGD가 있고 GMVGS 우리가 항상 집어넣는 이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드레인 소스 간에 RO가 있는 이런 모델로 치환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그냥 이거 분석하시면 돼요. 시그널 집어넣은 다음에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FT 하면서 일부 다뤘던 내용인데, 그때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숄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FT 할 때는 여기 숄트 시켰고 지금은 이제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로를 보시면 일단 R0, RD, RL이 패러럴로 드레인과 소스 간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통칭해서 RL 프라임이라고 지금 쓰고, 여기저기서 이제 RL 프라임을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아웃풋 볼티지는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웃풋 볼티지는 결국 여기에 얘네들의 흐르는 커런트를 보셔야 되는데, 그 커런트를 공급해 주는 애가 GMVGS라는 커런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커런트가 이 방향으로 넘어오는 것을 IGD라고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다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일단 여기 다시 여기다 그려 놓을게요. 여기 IGD라는 커런트가 흘러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아웃풋 볼티지는 결국에는 이 GMVGS에서 이 IGD를 뺀 커런트가 여기로 흐를 거고요. 그 커런트에서 이 저항의 볼티지 드롭이 인가되면은, 그쵸? 그게 이제 아웃풋 볼티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GMVGS에서 IGD를 뺀 게 IL 프라임에 흘러서 볼티지 드롭을 만들고, 그게 이제 아웃풋 볼티지로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네, FT에서 유도 과정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과정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저희 관심 있는 프리퀀시에서 CGD로 흘러 들어오는 커런트는 뭐 유의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GMVGS보다는 훨씬 적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거의 무시하고 GMVGS RL 프라임으로 아웃풋 전압을 근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목적은 뭐냐면 FH 뭐 이런 거 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프리퀀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영역에서는 아직은 CGD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가정 하에서 이 아웃풋 전압을 이렇게 근사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이제 볼 거는 앞에서 사실 여러 번 설명했던 밀러 멀티플리케이션, 밀러 어프록시메이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IGD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CGD에 대한 해석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인풋 쪽에 집중해서 보시면 이제 얘는 RL 프라임으로 저희가 치환해서 얻고 나머지 회로들은 지금 다 똑같이 넣고 있고요. 지금 한 가지 하나의 그 사전 작업으로 이 부분을 세븐이 등가 회로로 지금 바꿔놓고 있어요. 저항 하나만 있는 세븐이 등가 회로로. 다시 얘기하면 오픈되어 있을 때의 볼티지인 V시그를 R시그와 RG로 디바이딩한 그 볼티지 값, 볼티지 소스로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바라봤을 때의 저항인 R시그와 RG의 패러럴 저항으로 이 저항 성분을 바꿔놓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븐이 등가 모델로 얘를 치환해서 놓고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CGD를 통한 IGD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 건데요. IGD가 뭐냐라고 했더니 지금 IGD라는 것은 결국 얘의 임피던스가 SCGD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여기 이 VGS가 요 게이트에서의 볼티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스가 지금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VGS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게이트에서의 그냥 이 그라운드를 레퍼런스로 했을 때 볼티지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VGS에서 이 아웃풋 전압을 뺀 거, 그쵸? 죄송합니다. VGS에서 아웃풋 전압을 뺀 이 볼티지가 이 1 over SCGD를 통해서 커런트를 유발시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하면 IGD라는 것은 SGD 곱하기 VGS-VO,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VO라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이 가정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은 VO를 결정해 주는 거는 이 커런트도 있고 이 커런트도 있어요. 그런데 VO라는 게 어떻게 결정됐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지금 다시 이 커런트를 구하는 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면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통용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pproximation, 뭐냐면 아웃풋 전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가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VGS가 결정되면은 IGD하고는 무관하게, 사실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VGS가 결정될 때 IGD와는 무관하게 VO가 결정된다는 것을 가정하고요. 여기에 의해서 그렇게 구한 VO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IGD라는 게 SGD 곱하기 VGS-VO에서 VO가 이렇게 되고요. VO가 이제 VGS에 대한 함수로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 미드밴드에서의 게인 얘기랑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VGS에서부터 VO까지의 게인이라는 게 GM-RL 프라임으로 결정된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걔는 우리가 앞에서 미드밴드의 게인 얘기할 때랑 그냥 똑같은 얘기잖아요. 조금은 웃기죠. 지금 이제 VGS에 대한 것을 일단 결정됐다 그러면, VGS라는 게 결정됐다 그러면 그냥 그 다음부터 아웃풋까지의 게인은 미드밴드의 게인으로 그냥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GD라는 게 이렇게 표현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식을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보는 게 어차피 VGS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VGS에 따라서 이제 VGS를 따로 뽑고 그럼 1 플러스 GM RL 프라임이라는 게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쪽으로 바라본 커패시턴스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X와 X 프라임 이렇게 써있는 이 방향으로 바라본 커패시턴스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관찰자라고 여러분들을 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여기에 서 있는 관찰자예요. 그리고 이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사실. 그랬을 때 지금 딱 보는 거는 CCD라는 커패시턴스가 있나라는 건 즉각적으로 보이죠. 그럼 그 커패시턴스 값이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건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여기 볼티지가
이 델타 V 변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델타 V의 어떤 특정 게인을 곱해져 가지고 아웃풋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커피시턴스 양단 간의 전압이 크게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살짝 신용을 해줬더니 이쪽이 확 떨어져서 커피시턴스의 전압이 크게 걸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관찰자 입장에서는 델타 V를 인가했을 때 여기에 커런트가 크게 들어가는 걸로 관찰이 될 거고 그러면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 CGD가 되게 크구나라고 관찰 결과를 보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 VGS라는 변화를 일으켰을 때 커런트가 얼마만큼 들어가는가를 지금 보고서 이 커패시턴스의 값을 추정한다고 하면 이 CGD를 그대로 추정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플러스 GMRL 프라임이 곱한 CGD처럼 이 커패시턴스를 해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equivalent C라고 해서 CEQ라고 쓰고 있고요. 얘는 CGD의 1 플러스 GMRL 프라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CGD에 사실 1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그 다음에 미드밴드에서의 게인을 곱한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미드밴드의 게인이 마이너스 GMRL 프라임이니까요. 걔는 요 값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커패시턴스가 증폭된 걸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그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윌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얘기해요. CGD를 윌러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그 상황을 그냥 드라이하게 상당히 건조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리고 나서 토럴 이제 게인을 보는 건데요. V시그에서부터 아웃까지의 게인을 이제 구한다고 하면 그냥 단계 좀 전에 있던 회로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지금 인풋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이제 이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게 이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게 CGD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퀴벌런트한 CEQ를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풋 쪽에서는 이 오른쪽이 CEQ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인풋의 입장에서는 CEQ로 대체된 겁니다. 그래서 인풋 서킷 부분과 아웃풋 서킷 부분으로 나뉘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거 있습니다. 뭐냐? 이 CGD는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 맘대로 이쪽으로 바라볼 때만 얘를 고려하고 이쪽으로 바라볼 때는 왜 고려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쵸? 근데 일단 그거는 여기서 가정했던 것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아웃풋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얘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웃풋 쪽을 얘기할 때는 걔를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다만 이제 인풋 쪽에서만 이 CGD의 영향을 고려하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쪽에만 CEQ를 집어넣고 있고 아웃풋 쪽에서는 사실 넣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인풋 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커패시턴스는 인풋 쪽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 커패시턴스는 CGS와 CEQ 두 개의 패러럴 커패시턴스가 있고요. 하나는 그냥 CGS, 다른 하나는 CGD의 1 플러스 GMRL 프라임을 곱한 커패시턴스이고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한 커패시턴스를 저희가 이제 Cin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바라본 커패시턴스 전체가 이쪽으로 바라본 커패시턴스 전체가 이제 Ci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풋 쪽에서의 RC 타임 컨스턴트에 의한 로패스 필터링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요 R시그 프라임과 C의 인에 의한 R시그 프라임과 C 인에 대한 로패스 필터링이 있을 거고 그냥 원폴에 원 싱글 타임 컨스턴트 서킷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주파수 응답 특성의 이 부분이 붙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VGS 자체는 이제 어떻게 되냐 했더니 V 시그널 자체가 좀 전에 이제 이것만 놓고 사실은 뭐 얘기해도 무방하긴 한데 일단 싱글 타임 컨스턴트를 구하기 위해서 저항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얘로 사실 세베린 등가 저항으로 등가 저항 그다음에 등가 전압으로 이 치환을 한 겁니다. 이 볼티지 소스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볼티지 소스가 있는 상황에서 그쵸? 걔가 로패스 필터링이 R 프라임 시그와 C인에 의해서 되는 거고 이 로패스 필터의 타임 컨스턴트는 C인과 R 프라임 시그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플하게 GN 곱하기 RL 프라임이 이제 곱해지면 그게 이제 아웃풋에서의 전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시그에서 VO까지의 게인이라고 하면 미드밴드 프리퀀시에서의 게인 GMRL 마이너스 GMRL 프라임 그것에 이 타임 컨스턴트가 들어갔을 때 이 로우 패스 필터가 들어갔을 때의 주파수 응답 특성에 대한 얘기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3dB 프리퀀시는 좀 전에 구한 요 오메가 낫과 오메가 제로와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면 이렇게 돼요. 미드밴드 프리퀀시 여기 이제 앞에서 이제 절대값으로는 GMRL 프라임이라고 얘기했던 그 미드밴드의 게인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로 갈수록 CGS, CGD의 영향이 나타나고 걔네들에 의해서 이제 3dB 밴드위스를 결정하는 FH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GD의 이퀴벌런트한 요 커패시턴스 그리고 요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밀러 이펙트에 의한 CGD 멀티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CGS만 중요하게 보통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FT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FT하고 비교하면요 FT 할 때는 여기가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증폭될 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CGS의 영향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케이스에서는 여기가 아웃풋이 더 이상 숄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볼 때 이 오른쪽 드레인 쪽에 증폭돼서 볼티지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GD는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FT의 사용의 제한점, 이 사용이 왜 이게 모든 곳에서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의 한계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모스의 하이 프리퀀시 리스판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어서 바이폴러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